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전 장관이 구속되지 못하고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재판 결과 무죄로 판명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윤석열 총장은 끝장이 날 겁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바로 그런 이유로 구속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겁니다. 지금 판이 그렇게 짜버려졌습니다. 그냥 조용히 놔뒀으면 자연스럽게 검찰이 조국 일가를 수사했겠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수사방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검찰 개혁안을 추진하고 갑자기 느닷없이 많은 제도 변화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수사방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민주당, 유형무형의 압력을 윤석열 검찰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문재인 지지자들, 조국 지지자들, 거의 윤석열을 향해서 입에 담기 힘든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윤석열은 반대로 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힘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금합니다. 윤석열의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까지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망론까지 주간동화에서 보도할 만큼 윤석열은 전국적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내년 운세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카운셀링을 위해서 사주라든지 이런 것들, 동생을 막론하고 다 자신의 운명을 점쳐보는 일들은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내년 운세는 어떨까요? 조금 있다가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근거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유시민 씨가 어제 한 강연에서 유시민 씨 스타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계속 검사 생활을 했던 윤석열 총장이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고 무섭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는 것은 본인이 당한 일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을 할 일도 없어서 그런 처지에 갈 일도 없지만 권력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모두 굉장히 억압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검찰에 잘못 걸려서 지금 조국 일가가 이렇게 조사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고시 공부하고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신공격형 비판도 했습니다. 이렇게 몰리고 있는 윤석열의 내년 어떻게 될까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유형무형으로 윤석열 총장을 불신임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은 개의치 않고 자체 개혁안을 줄줄이 발표하는 등 맞서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을 그만두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입니다. 또 지금 윤석열 총장이 특별히 잘못했다거나 그만둬야 할 이유가 발견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이라든지 처갓집 뒤질 거라는 소문도 나옵니다. 그러나 뒤지더라도 기소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비리 의혹을 언론에 제보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낮은 수를 국민들은 다 평가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은 제가 볼 때는 궁지에 몰린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 그 뒤에는 국민들의 성원은 있습니다. 한때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적폐 수사를 할 때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윤석열을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되지 못하도록 다들 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만에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윤석열은 정의의 사도처럼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윤석열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자, 석동현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법대 동기생이고 잘 아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주불사다. 내가 보니까 한 자리에서 생맥주를 1만 cc, 500cc 20잔을 마시는 것을 봤다. 윤 총장과 술을 마신 사람들은 그가 취한 모습을 별로 못 봤다는 게 중론이다. 자, 대학 시절부터 좀 달랐다.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고민을 했다. 무골 호인 같으면서도 보스 기질이 있었다. 상당히 좋게 평가합니다. 아시다시피 석동현 변호사는 한국당 소속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낭인 늘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대 법대에서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윤석열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같이 공부하는 선후배들과 오랜 고시 생활을 하면서 강태공이 낚시하며 세월을 낚듯이 고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윤석열이 드디어 이제 뒤늦게, 친구들은 다 먼저 선배로 앞서가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또 한때는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게 됐습니다. 다시 컴백했습니다. 이런 비 내리고 눈 내리는 가운데 성장한 윤석열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 또는 법무부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아무튼 상당히 재밌습니다. 드라마 같은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권과 갈등을 빚었던 검찰총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몇 명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검찰총장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시오. 문재인 청와대나 법무부가 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면 갈수록 윤석열의 이름 석자는 널리 알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이 궁금합니다. 자, 조선일보의 섹션입니다. 아무튼 주말이라는데 김두규의 국운풍수라는 그런 연재가 있습니다. 풍수 캘린더로 본 2020년 어떨까요? 자, 김두규 우석대 교양학부 교수라고 합니다. 김두규 교수. 김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 풍수 캘린더로 볼 때 상스러운 흰주의 해라고 합니다. 경자년입니다. 경은 오행상 금으로 색은 흰색이며 자는 쥐를 상징한다. 따라서 흰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자년은 물이 흥건한 운우지정의 해다. 조금 성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섹스와 관련된 그런 해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운우지정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 사주용으로 경과 자, 경자년입니다. 경과 자는 관을 다치게 한다는 상관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상관, 상처를 준다 할 때 상자, 관. 자, 관은 남자에게는 직장을 의미하고 여자에게는 남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표리부동하게 여자가 남편을, 남자는 조직을 들이받는 운세라고 합니다. 경자년이 그렇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판이 짜이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경자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우동 사건, 조선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스캔들이었습니다. 어우동 사건, 이게 1480년 경자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경자년생입니다. 1960년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 총장은 박근혜와 문재인 두 정부를 들이받고 있다. 관을 상하게 하고 있다. 경자년생이 내년 경자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 기운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를 들이받는 기운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윤석열 총장의 내년 운세는 정부를 들이받는 운이 상당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김 교수도 그 끝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김 교수의 하나의 풍수 이야기입니다. 풍수 이야기, 국운에 대한 풍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년 경자년을 풀면서 윤석열 경자년생의 운세를 이렇게 정부를 들이받는 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운세 그냥 재밌게 한번 풀어보면
윤석열은 내년에도 올해 이미 문재인 정부를 들이받았습니다. 내년에도 정부를 들이받는 이런 운세가 계속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상상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자년생 윤석열의 내년이 궁금한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